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와이프가 그 기업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찍을 수는 있는데 이른바 편집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또 방송할 만한 것도 특검, 그거, 그 3명 임명한 거 외에는 방송할 만한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늘 와이프도 돌아왔겠다. 예, 제가 한번 정상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예,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이죠. 아주 좋은 방송 소재가 떴어요. 이게 뭐냐. 북극항로입니다. 모두 다 지금 특검에 정신 팔려 있죠. 하나같이 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북극항로에 더욱더 치중하고 계십니다. 북극항로라는 게 뭘까?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자, 여러분. 요거 보십시오. 기존에, 자, 여기에 무역선이라는 거는 여기 타이완하고 중국의 해협을 사이를 건너가거나 아니면은 그 바깥을 돌아서 가오슝 항구를 지나서 쭉 내려와서 싱가포르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에즈우나 여기 지브랄타를 거쳐서 로테르담으로 갔죠. 이거를 유럽 동남아시아 항로, 남부 항로라고 합니다. 혹은 전통 항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 보세요. 여기 부산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건너가지고 여기 베링 해협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 항로, 바렌츠해를 건너서 노르웨이 해까지.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알라스카를 건너가지고 여기 북서항로 이쪽으로 이렇게 34일, 이쪽은요 40일, 여기는요 30일. 자, 그린랜드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건 34일. 이건 기존 항로보다 6일이 절약됩니다. 이거 어떻게 돼? 북동 항로를 통해서 가는 거는 30일, 열흘이 절약됩니다. 산수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러시아 쪽이 좀 불안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린란드를 통해서 가면 됩니다.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통해서 가면 되는 거죠. 트럼프가 왜 그렇게 그린란드를 자기 땅으로 하고 싶어 하는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 그린란드의 이 지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219m, 그린란드에서 워싱턴까지, 그린란드에서 모스크바까지 딱 한가운데 3219km 딱 한가운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1914년에 여기에 워싱턴 요 근처에 있는 덴마크령 버진 아일랜드를 돈 주고 구입했던 적이 있는 미국으로서는 여기 그린란드도 돈 내놔라 이거지. 그린란드 내놔라 이거예요. 덴마크 영토를 내놔라. 그런데 지금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5만 4천 명 정도. 그리고 덴마크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항공기도 없고 전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트럼프가 우리한테 내놔라. 왜? 북극항로 때문에.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눈독 들이는 트럼프. 여기 덴마크 자치령. 여기 뭐예요? 덴마크 북극권 한계선이 여기 있죠. 여기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캐나다를 거쳐서 그린란드를 통해 가도 34일. 러시아를 통해서 가도 30일. 따라서 요 가운데
요 북극을 여기 놓고 보면은 가운데 동그란 걸 놓고 보면 요렇게 돌아가느냐 요렇게 돌아가느냐 차이거든. 근데 어떻게 되노? 싱가포르에서 수에즈 운하까지 가는 거는 30일, 34일이 아니라 40일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볼 때에 북극 항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점을 지닌 어떻게 돼? 21세기의 신경제 이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 수에즈 운하는 2만 킬로미터, 여기 북극 항로는 북동 항로하고 북서 항로가 13,000km. 이거는 단축요가 10일이고 단축요가 6일이다. 어디를 가도 너무나 좋다. 이거 왜 이렇느냐? 지금 여기 중국하고 타이완이 전쟁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레카 해협에도 해적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지부티하고 예멘이 싸우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엄청 싸우고 있죠. 여기 수에즈 운하에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여기에 이란하고 이른바 그 하마스 반군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여기에도 어떻게 돼요? 지중해 난민 문제, 북아프리카하고 중동에서 유럽으로 오려는 난민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안정성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수에즈 운하의 이 항로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는 중국이 계속해서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내려오죠. 중국이 미얀마를 통해서 내려오죠. 중국이 타이완을 통해서 내려오죠. 중국이 한반도를 통해서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북극 해빙, 여기 뭐야? 1970년대에는 이까지 꽝꽝 얼어 있었는데 2000년, 2012년, 2030년, 2050년, 2100년 동안에 북극해가 해빙이 가속화된다. 북서항로하고 북동항로하고 북극 횡단회로까지 전부 다 뚫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세계 항로가 뚫리게 된다. 이게 러시아의 그 접경선을 통해 가는 북동항로, 그리고 어떻게 된 그 그린란드를 통해서 가는 북서항로, 그 다음에 북극 종단 항로까지 모두 다 뚫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부산 항구가 있죠. 여기 북극을 놓고 보면 부산 항구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돌아오면 되잖아. 베링 해협을 통해 가지고. 맞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갈라진 세계와 인플레이션.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왜 나오느냐? 여기 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2020년에 2월 달에 벌어졌는데 오늘 지금 2025년이에요. 2022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치더라도 무려 3년 동안 질질 끌고 있어. 여기 보세요. 통치 세력의 변화. 지금 2024년 12월이니까 지금이 비슷하겠죠? 여기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영토를 잃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러시아가 침공 전에는 이랬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영토가 조금 있었는데 러시아의 빠른 진격이 통해서 크림반도하고 이쪽이 하르키우, 수미, 키프 이런 거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다시 2022년 11월 우크라이나 군대가 다시 해가지고 오데사 항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2024년 12월에 러시아군이 다시 전진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딱 우리나라가 1953년, 52년부터 백마고지에서 제한 전쟁하듯이 뺏겼다가 잡았다가 뺏겼다가 잡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군대까지 들어갔다. 너무 안 끝나니까 어떻게 돼? 바이든 마지막에 에이텍금스하고 영국제 스톰 섀도우를 발사하는 거를 허락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에이텍금스는 지상에서 쏘아가지고 상대방 지상에
떨어뜨리는 거죠. 지대지 미사일. 스톰 섀도우는요, 전투기가 떠가지고 공대지 미사일. 그죠? 이 두 개가 투입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지금 전시 경제가 엄청나게 돌아가면서 사실상 어떻게 돼? 전쟁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군수물자라든가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이 하지. 생필품은요, 전멸입니다. 러시아 한복판에 있는 맥도날드 그런 대리점 자체가 이제 망해가지고 다 문 닫은 지 옛날입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1, 2년 안에 끝내게 되면 러시아는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석유, 지하자원, 천연가스를 도매값으로 넘길 수밖에 없어요. 도매값으로 싼 가격에. 자, 싸다 싸, 다 들어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누구하고 경제 협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하고 더 해야 되는 거야. 한국하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일본하고 할 거예요? 중국하고 할 거냐고? 아니잖아. 한국하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러시아, 뭐 돈의 색깔이 어디 있어요?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천연가스를 많이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북극 항로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더 많이 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트럼프가 선박법을 모두 다 변조해서라도 선박법을 모두 뜯어고쳐서 뭐냐? 미국 배는 미국에서만 건조할 수 있다. 해상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1907년대에 벌써 그런 법률안을 만들었는데 미국과 그 동맹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중국이 아니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죠. 많은 분들이 일본을 걱정하십니다. 근데 일본은 게임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나무위키에 있는 일본 보세요. 참고를 위해 기재하자면 2019년 기준 케이힌, 도쿄, 요코하마, 가와사키 816만 TEU, 한신, 오사카, 고베 532만 TEU, 나고야 284만 TEU, 셋을 더해도 1632만 부산 항구 한 개가. 부산 항구가 있고 저기 강서구하고 창원에 있는 부산 신항이 있는데 부산 항구 한 개만 해도 1632만 TEU. 부산 항구 2199만 TEU. 여러분, 보다 어떻게 돼요? 규모가 작다. 엄청나게 작은 거죠. 지금 와서는 이거를 다시 늘릴 수가 없어. 자, 개별 항구의 규모로 따지면 인천 항구가 어떻게 돼요? 300만 TEU. 광양항 223만 TEU. 즉,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 용량에 있어가지고 부산 항구하고 부산 신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한 개만 해도 도저히 일본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전부 다 합쳐도.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 일본 내에서는 일본 5대 무역항, 도쿄,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고베의 부진 원인 중 하나로 부산항구를 지목하는데 허브 항만으로서 부산항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일본 항만들이 해외 선사로부터 여기 보세요. 무시당하고 있다. 자, 중국의 북극 항로 1도. 자, 1대1로 중앙아시아 육상 러시아와의 협력인데 1도. 1대. 그 다음에 해상 물류기지 이게 1로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야들이 북극 항로에는 1도라고 이름을 지었어. 얘네들은 우리나라의 그 서해안에 있는 다롄 항구를 허브 항구로 찍었습니다. 다롄 항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샹하이 항하고 다롄 항구가 개발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부산 항구에는 갖다 댈 게 아닙니다. 부산 항구에는. 자, 여기에 보세요. 북중러의 두만강 개발 사업이라서 2014년, 2015년에 중국이 이렇게 했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한 14km 되는데 중국의 두만강 하구는요, 훈춘에서 막혀 있어요. 바다로 못 나가.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은 도저히 북극 항로를 뚫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거를 알고는 중국에게 러시아하고 북한이 아주 불성실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이 선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선적을 하는데 절대로 일정량 이상은 중국 화물을 선적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상으로 이용을 못합니다. 북한은요, 자꾸 돈만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개발해 줄 테니까 돈만 더 내놓으라고. 중국으로서는 천추에 한인 거죠. 14km. 두만강까지의 14km 저거만 뚫으면은 한국의 부산 항구를 능가하는 항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자,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북극 항로 연계 활성화 정책.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 묵호항. 울산시 울산항구. 부산시는 부산항구. 역시 뭐예요? 우리나라는 쇄빙선이 없거든. 북극 항로를 뚫고 나가려면 북극의 사시사철 얼어 있는 이 쇄빙선을 1, 2m, 원래는 뭐예요? 100m 이렇게 얼어 있던 게 지금 한 5m 정도로 얼어 있으니까 그거를 쇄빙선으로 뚫고 나가서 내빙선이 그 얼음을 다 견디고 나가는 내빙선이 이거를 뒤에서 나가줘야 되는데, 쇄빙선이 앞에서 뚫고 내빙선이 뒤에 나가줘야 되는데, 쇄빙선이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조선 능력을 엄청나게 갖추고 있고, 미국과 그 동맹에게 선박 건조를 맡길 수 있다 해서 미국 주문의 선박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울산 조선소, 거제 조선소, 그 다음에 부산 조선소에서 모조리 몇 년 만에도 배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미국이 북극 항로의 기지로서 부산, 울산, 거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민주당이 부산 북극 항로 개척, 한국의 미래 부산에 도약, 북극 항로 개척, 한국의 미래 부산에 도약, 서은숙.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명원. 요번에 제가 강의하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이명원. 북극 항로 개척, 한국의 미래 부산에 도약. 다 해놨잖아. 민주당이 다 청사진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 항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왜 제가 부산 항구를 보여드리냐 하면, 부산에는 항구가 2개가 있습니다. 중구, 동구,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영도구에 부산 중구와 부산 동구와 부산 영도구에 원래 있는 부산 구항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하고 진해에 있는 부산 신항만.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구항만에만 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국내에 어느 항구도 여기에 대체하지를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당연히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HMM도 당연히 부산으로 가야 될 세종시장,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어디 잽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중대한 그
국가에 난제를 두고 국가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난제를 두고 지역 이기주의라는 게 말이 돼요? 세종시에 정부가 다 있으니까 세종시로 전부 다 가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종에 해수부가 있어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최민호 시장이 그러대. 균형 발전과 안 맞다. 균형 발전에 해수부가 당연히 부산에 있어야죠. 자, 울산. 여기 대선 부산 결과 한번 보세요. 요번 대선의 부산 결과예요. 부산 신항만이 있는 부산 강서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45.75, 45.17. 얼마 차이 안 나네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강서구에는 요 밑에 지금 4구 글씨에 가려 있는 게 가덕도입니다. 가덕도에 부산 신항만이 있고 거기에 가덕도 공항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철도가 들어서요. 이거만큼 완벽한 물류 3종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항공 물류를 위해서 전부 다 인천으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울산 개표 결과 보세요. 울주군하고 남구는 항만이 본격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자, 동구 항만이 본격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이겼어요. 북구 항만 배후단지죠. 이겼어요. 즉 부산 사람들과 울산 사람들의 표심이라는 거는 부산에서 이 공약이 자 북극항로 이라면은 야 이재명이가 할 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겠나? 저 괜히 말만 잘하는가 이가 라고 해가지고 아직 못 믿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시작하면은 부산 사람들은 밀어줘요. 시장을 바꿔야 돼요. 시장을. 북극항로는 무슨 소설 속에 나오는 판타지라고 하고 있는 박형주 이 새끼를 바꿔야 돼. LCT 부동산 반납도 안 하고. 저는 태어나서 부산에서 쭉 자란 부산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부산 항구의 바다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부산 동구 출신입니다. 제가 자란 곳은 부산 항구하고 바로 맞닿아 있고요. 바로 뒤에 구봉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부산 항구가 파노라마처럼 다 보입니다. 그 광경이라는 거는 제가 잊지 못해요. 제가 지금은 수원에 있지만 부산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군대를 갔을 때에 제가 부산 사람이라는 걸 자 보세요. 충남 당진에서 온 사람도 당진 항구가 부산보다 크대. 충남 홍성에서 온 사람도 뭐야 홍성 항구가 부산보다 크대. 목포에서 온 사람이 목포 항구가 부산보다 크대. 내가 정말 인천에서 온 애가 인천 항구가 부산보다 몇 배로 크대. 전 세계 최고의 항구 부산입니다. 그거를 절대로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산 항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아시겠어요? 부산 항구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서울 사람들은. 아, 서울에 저 입구 있는 저 경인운하 있는 거기가 부산보다 더 크대. 김포 사람들이. 내가 웃겨가지고 진짜. 자, 부산 항구입니다. 이거는 부산 항구가 아니고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 신항만이에요. 부산 항구가 아까 전에 이거고요. 부산 신항만이 이거예요. 저거 동네 항구보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목포보다 작은지 과연, 광양보다 작은지, 여수보다 작은지, 심지어는 제주 항구에서 온 사람이 나보고 제주가 더 크대. 야, 당연히 제주가 크지 임마 이러면서. 동해가 더 크대. 강원도 동해시 있잖아.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이거는 제주 항구입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울산 항구입니다. 부산 신항만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중국의 샹하이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죠. 그 다음에 뭐 닝보, 선전,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부산항구입니다. 부산항구하고 부산신항만을 다 합칠 경우에는 세계 3등입니다. 어디를 갖다 대요? 어디를? 중국 샹하이하고 그 다음 싱가포르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돼? 부산항구라고. 이 엄청난 항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저는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에서는 작년 12월 말에 벌어졌던 무안공항의 참사, 그건 정말 슬픈 일이죠. 거기에 대연해서 새떼가 날아들기 때문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북극 항로에 대비한 공중에, 그 다음에 항만에, 그 다음에 철도에 이런 삼중 이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미래 그게 되는지를 알고 댓글을 좀 다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고 있어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런 여객 중심의 공항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각종 화물 이런 것들이 다 오고 가는 대형 비행기를 띄우는 공항을 생각하셔야죠. 가덕도 거기가 공항이 가장 키나 한 곳인가? 자기가 뭔데? 당신이 뭔데 그딴 소리를 해? 민주노동당의 권영국이라는 요번에 대선 후보 있었죠. 그 대선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덕도 공항도 그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인천공항이 들어설 때도요. 여러분 인천의 영종도 공항이 들어설 때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생긴다고 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내가 권영국 후보 같은 사람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짓지 말고 살아. 조선시대 같이 다 같이 가난하게 살자고. 항구도 짓지 말고 방파제도 짓지 말고 아무것도 짓지 말고 살아요. 민주노동당 같이 새끼들만. 자,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수부가,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내려가야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부산에 내려가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주택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문화일보라는 신문에서 뭐라더라? 해수부가 부산 이전하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이별하는 이런 가족들과 생이별한대. 부산이 어떤 곳이라서 부산에 가는 것이 생이별입니까?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부산에 가는 게 생이별이면 강원도 이런 데는 아예 못 가겠네. 그 다음에 가덕도 공항이 들어서고 여기 바다, 여기 가덕도 공항입니다. 이게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부산에서 저런 가덕도 공항 같은 저런 게 들어서면 왠지 저거 동네에 대한 박탈감, 아까 얘기했죠. 제가 군대 가가지고 당진 항구가 더 크다. 부산보다. 목포 항구가 더 크다.
혹은 군산항구가 더 크다, 혹은 동해항구가 더 크다, 강릉항구가 더 크다, 제주항구가 더 크다, 울산항구가 더 크다라고 하는, 광양항구가 더 크다, 뭐라 하더라, 무슨 장흥항구가 더 크다, 여수항구가 더 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역 이기주의가 나는 더 크다고 봐. 가덕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는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마저도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잖아요. 권영국 같은 사람들은 정치하지 마. 간대기가 요만해가지고. 북극항로 추진 6대 과제, 북극해 전담 조직 신설, 북극해 위원회, 북극해 위원회가 아니고 해양수산부, 북극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이거 뭐야? 국토개발 5개년 계획. 왜 장면 국무총리가 만들고 박정희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추진한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거 세우세요. 그 다음에 북극해 산업별 비즈니스 개발, 해운물류, 수산, 조선, 자원 등 북극에 관련 비즈니스 개발, 지자체 유치경쟁 조절, 기착항, 유치 등 정치적 목적 과열, 유치경쟁을 정부 차원에서 조정, 육상 물류 흐름 혁신, 전진기지 항구 육성과 동축 물류 흐름을 통해 북극 항로 역할 극대화, 북극의 개발 지원 입법 추진, 입법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의 개척의 그 선두주자로서 10년 뒤에 딱 설 수 있어요. 앞으로 5년은 이거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산시장을 바꿔야 돼요. 그 아파트 짓는 거에만 몰두해 있는, 산업은행에만 신앙처럼 빠져있는 그 부산시장 박형준이를 바꿔야 돼요. 북극항로는 머나먼 미래에서 오는 판타지 소설이라고? 부산 해운대구 주진우 국회의원, 해운대구 김미애 국회의원, 부산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부산 동래 서지영 국회의원, 부산 금정 박성환 국회의원, 그 다음 부산 동구 서구 곽경택 국회의원, 곽주택 국회의원, 이런 천하의 돌대가리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란 특검이 통과돼가지고 빨리 내란 특검이 제대로 활약을 해서 그 주동 세력인 국민의힘이 싸그리 해체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규모 보궐선거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모니를 꿈이다 싶습니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군사계엄을 매불쇼에서 제가 맨 처음으로 미국 한번 갔다 왔을 때 미국에서 의회에서 윤석열이 영어로 연설하고 롱롱 타임어고 하는 이상한 노래 해가지고 기타 하나 받아왔을 때 그때 제가 매불쇼에 나가서 맨 처음으로 군사계엄을 예고했던 사람입니다. 군사계엄 같은 것을 승인받아 왔을지도 모른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찾아보세요. 의심나시는 분들. 군사계엄을 김민석 의원이 제일 먼저 했다고?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했어요. 내가. 저는 그래서 지금도 당당하게 예언합니다. 반드시 2026년도에 우리나라는 전국 동시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부산 시장 그다음에 교육감 구청장 시장 시의원 도의원 그다음에 군의원 구의원 다 뽑겠지만
더불어서 반드시 89자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를 다 보궐선거를 할 겁니다. 또 한 번 국회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다시 출마를 못해요. 더군다나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출마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국민의힘 종자들을 싸그리 말려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북극 항로 개척은 모든 우리나라의 국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뚫어내야 되는 미래 우리나라 부의 창출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거의 책임을 지는 여러 가지의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누굽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주미대사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미대사가 트럼프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이 모든 정책들을 제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주미대사, 주로대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북극항로에 5년 동안 전부 다 찢고 볶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놀아야 돼요. 제가 오늘은 introductory 서론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욱더 한 분야마다 뭐 인재 육성도 해야 되고 뭐 북극항로에 관련된 인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해양수산대학교, 해양대학교에서도 목포해양대, 부산해양대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떤 인재 육성에 치중해야 되겠죠. 저는 주미대사로서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천광역시장 때부터 늘 부산 가덕도, 그 다음에 부산 북극항로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빨리 감옥에서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사면 복권에 따라 가지고 주미대사로 가서 트럼프하고 당당하게 맞짱 뜨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도 반전히 바꿔야 돼요. 부산광역시장을 이런 북극항로 마인드가 있는 시장으로 바꿔야 돼. 안 그러면 마지막 행정 단계에서 항상 부산시장하고 부딪힙니다. 부산시의원도 다 바꿔줘야 되고, 부산의 구청장도 다 바꿔줘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미래가 보입니다. 답답하게, 언제나 뭐 경상도냐 전라도냐 갖고 싸우고, 뭐 이런, 특검이다 뭐 이런 이상한 거 갖고 싸우는 그런 것도 반드시 청산돼야 되지만, 이제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겠죠? 러시아가 어떻습니까? 국가의 빚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원을 많이 팔아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미국도 자기 나라 배를 한국에 가져와서 다시 손보고 쇄빙선을 하고 우리나라의 쇄빙선과 같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으로 봐도 40일 걸릴 거를 뭐 여러 가지 뭐 좀 더 하고 이러면 45일 정도 걸릴 거를 어떻게 돼요? 한 30일 만에 빨리빨리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쪽 캐나다 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여기 캐나다가 있으면 여기 캐나다가 G7 중에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인 나라입니까? 캐나다는 영원한 우리나라 후방입니다. 우방입니다. 우방.
그러니까 요번에도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G7 회담이 열리는데 우리나라를 콕 찍어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토에 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어떻게든 세계 정상급 외교에 우리나라가 좀 자주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오피니언 리더 국가로서 제대로 활약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3일 만에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북극 항로 꼭 뚫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해체해야 됩니다. 부산시장 바꿔야 됩니다.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의 계엄을 제일 먼저 예측한 저 백이성 강사의 여러 가지를 꼭 명심해 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